2025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3배가 되면 당장 중국 정부가 콘에 몰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마저도 완벽한 탈중앙화냐고 물어보면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그 개념부터 정의가 잘 안 돼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의 백미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브릭스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정학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데 브릭스 자체가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브릭스가 미국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어떤 세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지정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브릭스가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게 이제 브릭스를 묶고는 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망이에요. 트럼프 핵심 인물들이 단지 비트코인만 공부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트럼프가 적어도 권좌 있는 동안에는 CBDC가 추진될 가능성이 되게 없어요. 달러 CBDC가. 왜냐하면 공약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 지지층의 어떤 성향하고 비슷해요. 총기 옹호론자들이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이 세력이 크진 않지만 총기 옹호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로비를 받고 이러는 거라고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 미국의 어떤 헌법적 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개인의 자유,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지키는 게 정부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킨다 이런 철학이거든요.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너무나 이렇게 성향상 맞지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CBDC는 국가가 내가 돈을 쓰는 걸 다 들여다보는 거니까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CBDC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세력에게 호소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상업은행들의 로비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CBDC가 나오면 상업은행들이 되게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인데 중앙은행이 대체대조표의 부채란에 개인들을 쭉 나열한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은 원래 중앙은행의 고객이 아닌데 리테일 CBDC 경우 중앙은행이 개인들을 고객으로 삼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을. 이러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달러나 원화 CBDC 받았는데 그걸 다시 내가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도 거의 안 주는데. 그러면 그걸 당좌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당좌예금이 없는 거예요. 통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은행은 어떤 장사를 하는 거냐면 고객들이 당장 찾을지도 모르는 당좌예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장기 대출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한꺼번에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BDC가 나오면 이론적으로 상업은행의 자산 중에 한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업은행은 장기 저축만 가지고 장기 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업은행 망해요, 그러면. 그래서 CBDC는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데 미국이 하물며 CBDC를 선택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폐업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CBDC 반대였고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다르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만들었는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거든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가 높은데 달러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자본들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써요. 이것을 처음에 미국은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은행업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를 지금은 외국의 중앙은행들만 보유했는데 이제 기업들과 개인들이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갖고. 그래서 미국은 굳이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채를 갚는다는 건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부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달러의 어떤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3배가 되면 당장 중국 정부가 콘에 몰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 정부는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붐마다 비트코인 붐을 꺼트리는 데 앞장섰거든요. 2023년도에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치솟았어요. 그때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중국 기업 탄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데는 비트코인 건들지 마 이렇게 구두로 명령을 해갖고 일주일 만에 한 50% 날렸죠, 가치를. 그리고 2017년도에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는데 거래소를 금지해버렸어요.
2021년도에는 채굴을 금지했어요. 그럼 2025년도에는 뭘 금지할까? 아마도 막 난리가 나면 중국인들도 엄청 비트코인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금지할 게 이제는 소유 금지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다. 근데 이게 모순인 게 비트코인 소유를 금지하려면 중국이 그동안 거래소를 금지하지 말았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누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이미 위안화 거래소를 추방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알려면 한두 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는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유 현황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소유 금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선언적으로 할 수 있겠죠. 분위기를 끄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소유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유화해? 자유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중국은 자본이 지금도 유출되는 나라거든요. 중국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돈을 자꾸 해외로 빼돌려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러기에 너무 좋은 용도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유턴해서 허용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미국이 이러니까 중국도 허용할 거다. 뭐 바이낸스의 짱뻥짜오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허용을 하면 중국이 자본 유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건 속도의 문제가 있는 거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쭉 끌어올리면 중국 정부는 굉장히 난감해질 거예요. 중국이 비트코인 대신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어떤 그런 횡포를 되게 싫어하는데 특히 어떤 횡포냐면 금융을 차단할 수 있는 횡포가 있거든요. 이걸 미국은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쟁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제재 수단이죠. 이란이나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 일으켜서 금융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달러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구하려고 하는데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 너는 달러를 못 구해 이런 게 바로 미국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러시아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란 기업하고 거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우리가 대만을 필요할 때는 점령해야 되는데 대만을 점령하면 당장 미국이 중국하고 달러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을 세컨더리 보컷을 할 거라고 선언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달러 거래를 못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석유도 못 사오고 식량도 못 사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만든 게 칩스라 그래가지고 CIPS라 그래가지고 위안화 결제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밖에 안 써요. 그래도 이런 걸 통해 갖고 사우디한테도 위안화 받아줘 이렇게 미리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위안화에 대한 근거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미국 국채면 모순이 생겨요. 미국에 대해서 독립적인 금융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거 자산은 미국 국채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 자산을 금으로 삼아야 되니까 실물 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비트코인은 고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정부와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정부, 기관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나요?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누구나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데 금지를 했잖아, 우리는 ETF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허용해 줄 거를 위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의 ETF 승인이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부하고 기관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하겠죠.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표시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들고 외국에 나가면 당장 달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꾸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면 좋지만 달러의 접근이 제한적일 때 비트코인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글로벌 수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비트코인 일부 가지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비상관 자산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비상관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거시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무관한 자산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이상적이고 그런 자산은 없어요. 그런 자산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덜 영향을 받는 걸 비상관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식하고 채권이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반대로 잘 안 움직이는 뿐만 아니라 위험 분산하는 역할이 미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이나 그림이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렇게 주식과 채권화의 흐름하고는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일부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비상관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를 따라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금, 외국 돈 이렇게 투자할 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위험이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죠.
최근 MS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찬성한 사람이 0.55%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주주들이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사회가 반대로 권고를 했죠. 그래서 이사회 안이 그냥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회는 비트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철학하고 안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이 요동치고 하기 때문에. 기업형 코인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거의 100%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의 백미는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라 다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됐으면 코인을 만들지는 않고 뭔가 블록체인을 운영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운영하는 것은 좀 답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비싼 시스템인데 비용을 외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면 코인 가치가 생겨서 그 코인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대신 운영해 주는 게 어떤 비트코인에서 혹은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지가 다 분산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코인을 기업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규제적이지 않고 그것도 뭐 가능해. 그러면 이러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이렇게 해갖고 한다면 100% 기업형 블록체인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코인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먼트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각 국가마다 이렇게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외국에서 쓰기 때문에 마치 결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단일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국가들마다 다 장벽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애플폰은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지만 애플페이가 국경을 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돈과 돈의 어떤 장벽을 넘는 게. 이런 걸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애플의 어떤 코인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자산을 만들어서 그걸로 거래하면 그거는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페이스북이 시도했던 건데 어떻게 민간 기업이 제3의 통화를 만들어내냐 이런 사람들의 반론, 의구심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도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형태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무조건 출렁이는 코인을 만들기보다는 테더같이 이렇게 뭔가 보장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가 전쟁터거든요. 전 세계 페이먼트 시장이. 이 전쟁터에서 아마 누군가가 공을 쏘아 올릴 거예요.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입성하면서 탈중앙화 가치에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철학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마저도 완벽한 탈중앙화냐고 물어보면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그 개념부터 정의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건 현실에 있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 역사에서 이런 논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윙클보스 쌍둥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을 때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들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다 좋아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이거를 왜 주류화하려고 하냐. 비트코인은 우리들의 돈이지 정부가 이거를 뭐 승인하고 말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윙클보스 쌍둥이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ETF가 돼야 할머니들이 비트코인 살 수 있다 했어요. 그게 2014년도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세계에도 그런 아주 근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옅어진 거죠, 비중이. 지금은 그런 거 됐고 가격 올라오면 장땡이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삑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기관들이 다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진짜 탈중앙화된 거 맞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1월 달에 승인 나기 전에 막 가서 누워야 돼요. 절대 반대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자기 돈 들이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 비트코인 써가면서 로비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때는 또 가만히 기다려요. 자기 자산 올라가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카우보이 모자 쓴 지미송이라는 친구인데 그때는 한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오니까 저 사람들은 여기 들어보내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거지. ETF 승인 다 하고 나온다고 나서. 대표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런 건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랑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좀 손해보더라도 야 비트코인 ETF 반대야 나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배짱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계에. 그런 흉내를 내는 지미송 같은 애들이 잔뜩 있는 거야. 비트코인의 제도권 입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뭔가 완벽한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완벽한 거래가 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러면 탈중앙성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 의미 없지 않아요? 뭐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벌써 ETF 승인하고 100만 개를 흡수했는데 내년 되면 이게 300만 개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쟁 시나 이럴 때 미국 정부가 그 금융기업들한테 야 비트코인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고객들한테 나눠주지 마. 동결. 하면 동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2,100만 개 다 동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언제나 저는 10년 동안 봤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다 되게 낙관주의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추이를 보시면서 추세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되게 위험한 때니까 언제건 폭락했을 때 그때 겁먹지 마시고 이건 나한테 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조금씩 사셔야 돼요. 지금은 2023년과 2024년 초처럼 있는 돈을 다 털어넣어서 과감하게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 되게 조심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조금씩 가격이 조정받을 때마다 사시면서 축적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